직사각형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평행사변형 다음에 나오는 사각형이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직사각형과 마름모. 또 다시 얘네가 같은 이제 특성을 각각 하나씩 다 보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고. 근데 직사각형의 뜻은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 그러다 보니까 평행사변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평행사변 성질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직사각형이 되면서 추가되는 조건은 한 내각이 90이 된다. 그럼 한 내각이 90이 되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모든 각이 결과적으로 90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 그 다음에 이게 직사각형 성질이에요. 그래서 AO, BO, CO, DO 전부 다 같아지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한 내각이 90이 되고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 이걸 저번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필수예제 문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 이거는 여러분이 생략하고 여러분 푸는 걸로 합시다. 마름모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얘는 변만 같은 거죠. 각이 모두 같지는 않아요. 성질은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면 금방 성질이 이해됩니다. 일단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것뿐 아니라 만나는 각도가 90이 돼야 되고 책에는 여기 따로 안 나온다고 했죠. 이게 따로 하나 써놔야 되는데 3번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네. 그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며 한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도형이 이 도형과 합동이라는 것. 다시 이쪽에는 이 도형과 이 도형도 합동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각이 2등분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는 것도 할게요. 정사각형.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자 붙으면 일단 변각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 성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평행사변형 성질 5가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직사각형 성질, 대각선 길이 같다. 마름모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그리고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한다. 여기 있는 각이 다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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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들이 전부 다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려면 마름모 조건을 추가하면 돼요. 직사각형이 갖지 못하고 있는 마름모 조건, 니우타는 변의 길이 같아진다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마름모가 또 정사각형 되려면 안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 조건. 마름모는 한 내각이 90이 아니죠. 한 내각이 90이 되거나 대각선 길이 같지 않아요. 대각선 길이 같아지게 되면 그때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된다. 자, 여기 3-1과 3-2 두 개는 해보세요. 밑에 있는 3-1, 3-2. 3-1번 문제. 저 색칠되어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일단 여기가 당장은 2등변인 건 확인이 되죠. 이렇게. 여기서는 각을 찾기가 어려운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각이 없다 보니까 각도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은데 밑에 있는 도형을 보니까 밑에 있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럼 얘랑도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2등변이 되네요. 이변의 길이와 결론은 이변 길이가 같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각도 35도가 1이 가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70. 그럼 남은 각은 110도.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도 110인데 이 각이 90이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2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된답니다.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 5가지 중에 마름모 조건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럼 1번 AC와 BD는 각각 대각선을 말하는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름모 조건이 맞죠. 1번 맞는다며요. 2번 AC랑 BD 대각선 길이 같은 거는 원래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조건에 직사각형 조건 갖는다고 해서 정사각형이 되지는 않죠. OA, OC 이 길이는 뭐 이건 원래 평행사변의 조건이잖아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아무 관계없는 얘기고 AD와 BC 이웃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다. 이거는 평행사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사각형도 가지고 있는 조건이지. 이것 때문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지는 않는다 뜻이죠. 근데 5번 AB의 길이와 AD의 길이 같아진다. 이웃변 길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변 길이 모두 같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름모 조건이죠. 이렇게. 정답은 1번과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중에 등변, 저 단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보통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등변이니까 변 길이 같은 것. 약간 그림은 이런 걸 먼저 떠올리죠. 사다리꼴인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나머지 변이 이렇게 같아 보이는 것. 이게 등변 사다리꼴 아닌가요? 라는 건데 이건 성질이고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등변 사다리꼴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두 밑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이게 정의잖아?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근데 두 윗각의 크기도 각각 서로 같아요. 얘는 x 2개, y 2개 더하면 360이죠? 그럼 x 하나, y 하나 더하면 180이다 보니까 보통 평행사면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들은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 합치면 180. 180, 180, 180. 근데 이렇게는 180이 아니죠? 그냥 같은 거지. 이쪽은 서로 같은 거잖아.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합치면 180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180이 맞아. 근데 이제 위아래는 아니야. 그리고 대각선끼리 합쳐도 180이에요. 얘네 둘이 합쳐도 180이에요. 각에 대한 이해는 좀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등변 사다리꼴은 역시 합동인 삼각형이 많이 나와요. 그걸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합동인 삼각형, 등변 사다리꼴 3개. 이렇게. 자, 어떤 식의 합동이 만들어지냐면 대각선을 긋게 되면 세 쌍의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이 산 모양으로 생긴 거 두 개 합동이에요. 그 다음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똑같은 걸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약간 무슨 고드름처럼 아니면 드라큘라 송곳니 같은 이런 느낌. 그 또 어디가 또 마지막 합동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 아셨습니까? 네. 합동인 삼각형이 세 쌍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은 등변 사다리꼴에 변 길이나 각 크기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문제를 풀어요. 변 길이나 각 크기 구할 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내리면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 여기 있는 내부 여기는 직사각형이 돼요. 이변 길이 같고 얘랑 같고 이거랑 이거는 합동이 되고. 그러면서 그 성질을 통해서 변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어느 안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한쪽에 있는 변 길이를 그대로 이쪽 옮겨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얘랑 평행이 돼도 긋는 겁니다. 근데 원래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기본적으로 평행하죠. 근데 이걸 평행하게 긋다 보니까 왼쪽에는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각이 x잖아? 그럼 물론 여기도 x긴 하겠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이쪽을 봅니다.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아져요. 그 등변사다리꼴은 두 밑각 크기 서로 같기 때문에 이쪽이 x이면 이쪽도 x가 돼요. 결론은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단 이 x가 60도가 되면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60도가 되잖아요. 그럼 60, 얘도 60 돼요. 정삼각형. 그러면 이변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변의 길이, 각의 크기를 계산한다. 그 마지막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변과 여기는 이 변이 같고 여기 있는 이 변과 여기는 이 변이 서로 같지 이렇게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 이후부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 때문에 반으로 나눠지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각선 길이 자체는 같지만 얘랑 같거나 얘랑 같아져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는 않지만 위에 두 개 같고 아래 두 개 같아요. 따라서 위도 이등변, 아래도 이등변입니다. 근데 둘은 합동은 아니에요. 그냥 각각 이등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은근히 얘가 성질이 꽤 많아요. 기억해야 될 성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각 B의 크기도 74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돼서 이쪽이 32도가 돼요. 따라서 이 각 크기는 74 빼기 32도 몇 도? 42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럼 180에서 74를 빼면 106도가 남잖아요. 그럼 106에서 얘네들이 합치면 138도. 그럼 180에서 138을 빼면 남는 게 42도.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에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5번. 우리가 사각형 들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었죠. 좀 전에 배웠던. 요 성질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평행사변이 되며, 이거부터는 중요하죠. 이렇게 성질을 잘 기억해야 된다.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될 때, 마름모 될 때, 각각도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때, 그 조건이 무엇이며,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내용은 평행사변형이 직접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 조건 중에 어쨌든 단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직사각형, 나머지 하나는 마름모. 최소한 각각 하나씩의 성질을 가져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 성질을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테고. 자, 여러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평행사변형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며 직사각형은 이등분뿐 아니라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고, 마름모는 이등분뿐 아니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며, 정사각형은 다 가지고 있죠. 대각선 길이도 같고 수직으로 만나며, 등변 사다리꼴은 이등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뭐하죠? 네, 두 대각선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밑에 있는 문제들은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죠?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나 한번 해봅시다. 필수예지 7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BD를 긋고 그 BD랑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에 각각 E와 F를 뒀죠. 이게 왜 마른 모입니까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거죠. 삼각형 DEO 찾으세요. 여기죠. 이 부분이에요. 이 삼각형과 BFO 이 삼각형은 합동이다 아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EDO의 크기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고 DO와 BO는 평행사변의 대각선 길이로 그 길이가 서로 같아진 상태였고 그 다음은 EOD 여기 90도 얘도 90도 그럼 이거는 RH가 아닙니다. RH는 빗변 길이 같은 게 증명돼야 되는데 지금은 빗변 길이 ED나 BF는 같다는 게 증명이 안 된 상태고 한 변과 양쪽 끝각이기 때문에 ASA 합동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랑 합동이 되다 보니 이 변의 길이와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DE와 BF의 길이가 서로 같아졌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각형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원래 AD랑 BC는 직사각형 한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원래 평행했었죠. 그 평행한 변의 일부기 때문에 각자 평행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은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변 길이 같네요. 그럼 이 사각형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이 성립하죠. 마주보는 한 쌍 대변이 평행하며 그 변 길이 같으면 평행사변형. 그런데 평행사변형 원래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평행사변형인 줄 알았는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 사각형은 마른 모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 가시는 겁니다. 가끔 저거 뭐 증명 문제로 학교 이렇게 객관식에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 나오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7번 파트는 이게 증명 못합니다, 지금. 이 증명이 어디 나오냐면 뒤에 닮음을 배우면 닮음의 거의 끄트머리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럼 결론은 닮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거를 증명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 증명은 이제 좀 있으면 또 바로 할 테니까 뭐 닮음의 끄트머리라 뭐 다다음 주쯤 되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받아만 들이세요. 사각형의 각 4개 변의 중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변을 이어요. 4꼭점을 이어요. 그럼 저렇게 만드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라는 뜻이고 평행사변형의 4변의 중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4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이 도형도 평행사변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중점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마름모처럼 보이죠, 이거는? 마름모의 중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요. 누가 봐도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면 누가 봐도 정사각형입니다. 이건 뭐 그림만 그리면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등변사대고 헷갈리는데 등변사대굴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인 이유는 나중에 이 대각선 길이를 통해서 닮음에서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 4변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변 길이 모두 같으면 마름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6개 모양의 도형들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면 이런 도형들이 된다는 걸 지금은 약간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파트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두 직선 사이에 삼각형 2개 만들어서 그 넓이값 서로 같음을 확인하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오해가 되거든요. 아예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필요한 조건은 일단 평행선 2개입니다. 이게 직선 L, 직선 M이라고 합시다. 아주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두 평행선 중에
한 평행선에서는 두 점을 이어서 밑변 하나 잡아줘요. 나중에 삼각형 만들 건데 그 중에 이제 밑변이 될 거고, 나머지 평행선에서는 점 하나 잡아줍니다. M에다가는 점 2개 잡아서 선을 이었고, 직선 L 위에서는 그냥 점 하나만 찍어요.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 파란색 점과 밑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 있을 텐데, 근데 직선 L 위에 저기다 점을 찍지 않고 여기다 점을 찍어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두 삼각형은 생긴 모양이 전혀 다르죠. 하지만 넓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길이를 내가 A라 부르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높이 있죠? 이 점에서 이 A까지 수직의 길이, 이 길이를 H라고 합시다. 높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H가 될 텐데, 이쪽에 오른쪽에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해도 어차피 밑변은 A인데 높이는 이 꼭지점에서 저 밑변의 연장선까지 내려오는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근데 평행선 사이에서는 이 길이나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도 H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보면 생긴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넓이는 항상 이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평행선에서는 밑변을 잡아주고 한 평행선에는 꼭점을 잡아서 만든 삼각형 얘나 어떻게 그어도 항상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지기 때문에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가능해져요. 보신 것 같이.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평행선이 두 개 필요합니다. 여기 AC를 지나가는 평행선, 그 다음에 DP를 지나가는 평행선, 두 개 평행선에서 여기 사각형 ABCD를 만들었는데 ABCD의 넓이라는 게 삼각형 ABC 넓이, 요 1번 넓이에다가 삼각형 ACD 넓이, 여기 2번 넓이를 덧셈한 거거든요. 근데 평행선에서 아까 한 것처럼 이 그림 있죠? 위에서 이 그림을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 90도 돌려보시면 이 그림이 보여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나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나 넓이가 똑같다는 거죠. 밑변 같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2번의 넓이를 여기로 옮겨와도 되고, 그 2번을 옮겨왔더니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있었던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이런 문제를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겠죠. 일단은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씩 문제는 이거는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사다리꼴이죠. 등변이란 말은 없습니다. 함부로 등변, 생긴 모양 보고 여러분 마음대로 저 등변 같은데? 그래서 막 등변으로 푸시면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푸셔야 되지. 괜히 끌어다 맞추거나 눈으로 보기에 얘랑 변 길이 같으니까 같다고 풀면 안 될까? 그건 네 생각이지. 같다, 뭐 얘랑 똑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없으면 함부로 그런 조건은 갖다 끌어다 쓰시면 안 됩니다. 알려져 있는 것만 써야 되죠.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것만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삼각형 ABC 넓이, 여기 넓이와 삼각형 DBC 넓이, 여기 넓이는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같죠? 아까 말하는 평행선 두 개에서 이 삼각형이나 밑변 높이 똑같은 삼각형이나 넓이는 당연히 같을 테고, 2번 ABD 넓이와 ACD 넓이 같습니까? 같아요. 저희 아까 등변 사들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등변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이건 등변 사들거 성질이 아니고 평행선의 성질이죠. 두 평행선에서 한 평행선에서는 점 2개 잡아서 밑변을 잡아주고, 나머지 평행선에서는 꼭지점 하나를 찍고 삼각형 만들고, 꼭점 하나 찍고 삼각형 만들고, 그러면 그 넓이는 같다라고 배웠으니 2번도 맞는다. 3번 ABO의 넓이, 여기 넓이랑 삼각형 DOC의 넓이, 여기 넓이는 같습니다. 같아요. 이유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가 1번과 2번의 합이었고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가 2번과 3번의 넓이였다면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 넓이가 똑같죠. 1번과 2번을 더하나 2번과 3번을 더하나 넓이가 동일하다는 뜻은 결론은 1번과 3번의 넓이도 같다는 거죠. 이렇게. 얘는 합동인가요? 합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너무 이렇게 이쁘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런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죠.
뭐 이래도 성립해요. 대각선 긋고.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같은 넓이에요. 합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분이 공통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 넓이도 왼쪽에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럼 공통 넓이에 얘 더하고 공통 넓이에 얘 더했는데 둘의 넓이 같다는 뜻은 얘네들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죠. 3번은 맞는 답이고 AOD의 넓이 AOD 여기랑 DOC 이거는 갖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같아지려면 이 밑변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얘랑의 넓이 같아지려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같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다고 볼 수가 없다. 4번이 틀렸다. 그럼 ABD 넓이, ABD 여기 넓이, 그 다음에 BOC, OBC 여기 넓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법이 없어요. 이게 같다. 얘네들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 부분이 공통 넓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아야 된다 뜻인데 이건 딱 봐도 틀리잖아요. 네,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4번, 5번 두 문제가 두 보기가 틀렸다. 얘랑 평행 이때 옳지 않은 걸 구하시오. AED 이 삼각형과 AEC 이 삼각형 넓이는 네, 당연히 같죠. 평행선에서 밑변 하나 같고 꼭점 두 개 이어서 만든 삼각형은 네, 모양은 틀릴 수 있으나 넓이는 동일하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 ACD 이 삼각형과 당연히 여기겠죠. 이쪽에 밑변을 잡아놓은 상태니까. DEC 쟤도 맞는 표현. 2번도 맞는 답. 3번 APD 여기 PEC 여기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죠. 이게 날개 모양 같습니다. AEP 요 삼각형 그 다음에 PCD 이 삼각형 넓이 같으냐 물어보죠. 같습니까? 이거는 갖다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느낌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빛도 약간 느낌 비슷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비슷하게 그리지 말고 극단적으로 아예 다르게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느낌상 이런 거네. 얘랑 이 선분은 직선 L, 이 점분은 직선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L, 얘를 M으로 봅시다. 이렇게 X자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똑같게 그리지 말고 아예 다르게 그리라고 이렇게. 아예 다르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그린 거거든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삼각형을. 그럼 아까 말한데 뭐 이런 거와 이런 거 넓이가 같으니까 이게 날개 모양 얘랑 넓이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이거 넓이와 이거 넓이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리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리면 당연히 틀려 보이죠. 헷갈리는 보기입니다. 4번은 논리적으로 같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얘랑 넓이 같으려면 만약 얘랑 넓이 같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이 선분과 여기 있는 이 선분이 뭐 해야 돼요? 평행해야 돼요. 얘네가 평행해야 돼. 그래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같고 공통 부분 빼고 남는 나머지 넓이도 같다가 성립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말 AD랑 EC가 평행하단 말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 ABC 이 삼각형 넓이와 사각형 ABED 이 사각형 넓이는 같으냐? 그렇죠, 같죠.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저 사각형은 이 파란색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갖고 있으며 사각형은 여기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삼각형은 여기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두 넓이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5번은 맞는 말이다. 4번이 틀렸다. 1-1번 색칠한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DBC 여기 넓이가 50이랍니다. OBC 여기 넓이가 35래요. 근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서로 같죠?
그럼 여기 얼마 남냐면 50에서 35 빼면 15가 남죠. 그럼 얘가 15면 얘도 당연히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15가 정답이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 이 문제, 사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DC의 넓이를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 어디 사각형이냐면 여기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 1번, 여기 2번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3번과 2번의 합으로 삼각형 넓이가 만들어지는데, 결과적으로 3번과 1번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는 저 사각형 넓이와 동일하다. 정답은 30이 된다. 사실 좀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배운 내용만 하라면 금방 풀 수 있는. 자, 이 부분은 앞쪽에서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이 그림을 우리 앞쪽에서 공부를 했었던가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 과정을 완벽하게 그때 우리가 설명했나요? 근데 이런 그림은 본 적은 있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아마 본 적이 없었던 걸로 보는데, 앞쪽에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직각삼각형 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고, 네.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고, 직각. 저기 있는 이거 안 되겠지? 회전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식까지 해야 되나? 하지 말자. 귀찮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좀 안 이쁘다 또. 대충 봅시다. 네, 이렇게 정사각형. 다음 여기 있는 이 한 변을 가지고 다시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정사각형. 다시 얘를 한 변으로 정사각형. 그럼 밑에 있는 이 정사각형이 가장 크겠죠? 이게 빗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앞쪽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어요.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 여기 넓이를 S3 한다면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더하면 S3랑 같다. 이건 했었죠. 근데 이게 왜 같은지를 지금 책에서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같은 건가요?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직각을 띄고 있는 이 변에서 빗변을 지나서 아래에 있는 사각형까지, 정사각형까지 수선을 내립니다. 원래는 양쪽을 다 증명해야 되는데 한쪽만 증명하면 어차피 나머지는 비슷한 증명, 똑같은 증명이라 위치만 바뀐 거니까 왼쪽에 좀 그림이 크죠? 왼쪽을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이 삼각형은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이해되시나요? 아저씨? 네, 손톱은 그만 다듬으시고. 이해되세요? 뭐가 이해돼?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웃지 마. 정들어. 저게 이씨. 뭘 맞아? 맞겠지 네가 나한테. 알았어. 자,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에 이 대각선을 그으면 이 색칠한 삼각형, 흰색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 있었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지금 평행한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요만큼의 밑변 길이를 잡고 나머지 평행선에서는 꼭지점을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만든 삼각형의 넓이와 이 꼭지점이 아니고 여기 꼭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든 삼각형 넓이는 같다고 좀 전에 했었죠. 네. 그럼 다시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랑 여기 지금 세로 표시한 이 삼각형 넓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여기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좀 전에 그렸던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림을 보니까 왠지 합동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어떤 합동인지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합동인가요? 그러면 이 하늘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와 이쪽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는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로 서로 같죠. 맞나요? 그 다음에 하늘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와 초록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는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 길이로 그 변이 같아요. 그 사이에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근데 이 끼인각을 보니까 90 플러스 요만큼이네? 요만큼을 몰라서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은 90 플러스 x라는 각이에요. 근데 여기는 초록색 삼각형도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이 이쪽이 90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도 90 플러스 x라는 각이 돼요. 두 삼각형 무슨 합동이 성립하죠? SAS 합동이 성립합니다. 가끔 이제 이거 물어봅니다. 빈칸 채울 때 무슨 합동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SA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좀 전에 그렸던 그 초록색과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죠. 그 이유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데 이쪽에서는 밑변을 잡아주고 나머지 평행선에서는 꼭지점을 여기다 잡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꼭지점을 여기다 잡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그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만 표현해 볼까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 넓이와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절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절반만 같다는 게 아니고 그럼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전체 넓이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도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넓이를 내가 만약 S1으로 본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S1이 되고 같은 구조와 같은 증명법으로 여기서 넓이를 S2로 본다면 이 S2의 넓이는 이쪽 넓이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를 S3라고 한다면 그 S3의 넓이는 결론 S1과 S2의 넓이를 더한 거와 같다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이 증명을 통해서 그 유클리드라는 할아버지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낸 겁니다. 이거랑 피타고라스는 무슨 관계 있죠? 보세요. 이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맞니? 근데 여기서 이 변기를 내가 B라 두고 이 변기를 A라 두고 이 변기를 C라 둡시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정사각형. 이 B제곱. 요만큼의 정사각형. 얘는 A제곱. 요만큼의 정사각형. 얘는 C제곱이겠지, 당연히. 그냥 각각 한 변을 가지고 정사각형, 한 변 가지고 정사각형, 한 변 가지고 정사각형. 그럼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C제곱과 같습니다라는 피타고라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S1, 얘가 S2, 얘가 S3. 이런 느낌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됨을 이분이 증명을 해놓으신 거고, 이 증명법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가 들어가면 시험에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러분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에 있을지, 2학기 중간고사에 있을지, 아니면 기말고사에 있을지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고 아마 판단해야 되는데, 내 기억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학기가 달라요. 아마 설화는 중간고사 범위에 있을 테고, 한들은 긴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봐.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 워낙 이제 학교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수예제 3번 문제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설명 거의 다 드렸으니까. 뭡니까? 5번이요. 5번 동의하세요? 난 생각이 다르다. 5번이 아니다. 서열이 표준문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해봅시다. 일단 답이 다르니까
근데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네?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그렇죠. 이제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핵심이에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삼각형 ABE와 넓이 같은 삼각형이 아닌 것. ABE가 어디냐면 여기네요. 일단 1차적으로 얘랑 넓이 같은 거는 이거겠죠. 이 삼각형. 그럼 지웁시다 그러면. 몇 번은 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얘랑 넓이 같겠죠? 그럼 답에서 빼야 될 거는 AC는 빼야 돼요. 1번은 뺍니다. 1번은 답이 아니고. 두 번째, AFC.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FC가 합동이라고 그랬죠? AFC 3번도 일단 빼내야 돼요. 답에서. 그리고 얘랑 다시 얘가 넓이 같았기, 좀 전에 그렸던 거랑 얘랑 넓이 같죠? 그래서 AFL도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빠졌고 2번 아니면 5번이라는 얘기인데 ABC는 어디냐면 ABC 여기에요. 파란색과 여기 있는 노란색이 넓이 동일하려면 여기 있는 이 선분과 여기 있는 이 선분이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평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밑변 AB를 가지고 이쪽 파란색 E와 이쪽 노란색 C가 높이가 동일하다 보니까 넓이 같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EC와 AB가 평행할 리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답이 아닌 거죠. 넓이 같을 수가 없어요. 2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럼 5번은 결국 넓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5번 봅시다. 5번은 LFM 여기죠. 근데 여기는 이 삼각형과 아까 누가 넓이 같은 거죠? AFL 4번 있죠. 여기나 넓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쪽 직사각형 각각 절반 길이 각각 대각선 그어서 반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이나 넓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아니면 5번도 답이 아닌 거죠. 2번이 틀린 답이다. 그리고 ACDE 사각형 ACD 사각형 A, C, D, E 이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이면? 64이면 삼각형 AFL 요 삼각형 넓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64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넓이가 64면 이 삼각형 넓이가 32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넓이 같다고 아까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이 넓이는 32가 된다. 이번 정답은 32이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막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해요. 여기 평행선이 두 개 있다고 치고 아까랑 비슷하죠? 밑변 하나를 잡아요. 여기서부터까지 밑변을 잡았어요. 근데 이 길이가 10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2L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L 위에다가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밑변 길이 10을 한 이 정도로 나눠볼게요. 이쪽 길이가 7, 이쪽 길이가 3이 되도록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 큰 삼각형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으로 각각 나누어 봤습니다. 그 이 직선 L과 직선 M 사이의 높이는 20이라고 칩시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곱하기 높이 20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70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30이 되죠. 그 전체 삼각형 넓이는 얼마인가요? 100이죠. 10 곱하기 20을 2로 나눴으니까 100입니다. 그럼 전체 넓이가 100인데 왼쪽 게 70이야. 오른쪽 게 30이고 그럼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죠? 7대3. 7대 3입니다. 근데 이 비율, 넓이 비율 7대 3은 뭐의 비율과 일치하나요? 밑변의 비율과 일치하네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높이는 같고 밑변의 길이만 달랐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네들 내가 만약 비율로 잡는다면 똑같이 곱해져 있는 2분의 1이나 똑같이 곱해져 있는 높이 20을 빼면 결국은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밑변 길이에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이고 닮음할 때도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밑변이 만약 m대n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 각각의 삼각형 넓이도 밑변 길이인 m대n에 정비례한다. 넓이 값이 똑같이 m대n으로 정비례한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라. 그래서 네. 필수예제 4번과 필수예제 5번을 직접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4, 필수예제 5. 필수예제 4번 문제. 삼각형 ABC 넓이가 36이고 AP와 PC의 비율이 2대1. 여기죠. 그리고 BQ와 QC의 비율이 1대2. 일 때 여기 색칠한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어디를 먼저 일단 보셔야 되냐면 A, B, C에 여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밑변 길이가 1대2로 나눠지면 이 내부에 있는 삼각형 두 개 넓이도 1대2로 정비례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넓이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구하는 넓이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인 36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냐면 1 플러스 2분의 2를 차지하죠. 3과 11을 36을 약분하면 12가 되고 이 넓이는 24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쪽 넘어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A, Q, C. 근데 Q라는 꼭지점에서 이쪽에 있는 P까지 다시 1대2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이 넓이 값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넓이는 아까 구했던 삼각형 AQC 넓이인 24에 2 플러스 1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3, 8, 24. 따라서 넓이는 8. 네, 여기 넓이는 8이 된다. 여기는 16. 여기 24. 여기 나머지 넓이 12. 다 합치면 36.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필요한 부분의 넓이를 각각 채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사변형 ABCD 넓이가 70. 그럼 여기 지금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이 반 넓이는 평행사변 넓이 70의 절반 값인 35가 될 겁니다. 다시 BP와 PC가 2대3으로 변길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넓이 값도 2대3으로 정비례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넓이 값을 구하면 되고, 이 넓이는 여기 넓이 35에 2 더하기 3분의 3의 비율 값이죠. 그럼 5로 약분하면 7이 남고 3, 7, 21의 넓이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럼 35에 21을 빼면 여기 넓이는 이게 35면 여기는 35에 21을 빼면 14가 되고 얘네들이 합치면 네. 뭐죠? 이게 잘못 썼죠. 이게 20일인 거죠. 이게 20일. 21에 14 합치면 35. 이쪽 35면 여기도 35. 합치면 70.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닮은 파트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 잘 안 하지만 여기는 어려우니까 닮음의 중간 절반 정도는 할 만한데 나머지 뒤쪽에 후반부에 있는 절반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찾기가 좀 쉽지 않고 합동과 닮음을 굳이 극단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삼각형을 비틀어 놔도 적당히 보여. 누가 봐도 얘랑 같은 삼각형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금방 못 찾아도 나중에 설명을 듣다 보면 그렇지 얘랑 그려보니까 삼각형 모양이 크기가 삼각형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겠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는데 닮음은 모양만 갖고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얘랑 결국은 닮음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아도 혼자 다시 풀려고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단어네요. 조금 더 긴장하시면서 이쪽 단어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닮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완벽히 일치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닮음이라 불러요. 약간 여러분 이제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 그거를 줄여놨어 이렇게. 보통 우리 미니어처라고 그러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그 미니어처를 확대하게 되면 네가 원래 알고 있던 도형과 어떤 캐릭터와 완벽히 포개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닮은 도형이 되려면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합동도 실제로는 닮음의 일부분이에요. 합동은 크기나 모양이 완벽히 똑같죠? 얘는 1대1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대1 닮음이란 어려운 표현보다는 그냥 합동이라고 말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하기 때문에 표현을 쓰는 거고, 합동도 결국은 닮음의 일종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세 변이 2, 3, 4였어요. 그럼 얘를 내가 2배만큼 확대를 해. 그럼 3의 길이가 6으로, 4의 길이가 8로, 2의 길이가 4로 늘어가겠죠? 4, 6, 8.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도형 중에 왼쪽에 있는 도형을 2배만큼 확대하면 오른쪽 도형이 되고, 오른쪽 도형을 2배만큼 축소하게 되면 왼쪽 도형이 되겠죠. 맞나요? 2분의 1만큼 축소하게 되면 왼쪽 도형이 돼요. 이랬을 때 두 도형의 관계를 우리가 닮음이라 말하며, 그때 두 도형의 길이비, 여기 있는 3에 대응하는 변이 6이죠. 여기 있는 4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는 8이에요. 그다음 여기 있는 2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대로 내가 이제 비율로 쓰다 보니까 저기 3에 대응하는 변이 6이고, 그다음에 2에 대응하는 변은 4가 되고, 4에 대응하는 변은 8인데 그 대응하는 변들의 길이비를 비례로 나타냈더니 그 비례가 늘 1대2가 성립하더라. 왼쪽 도형을 2배 확대하면 오른쪽을 2분의 1만큼 축소하면 왼쪽 도형. 그랬을 때 그 모든 변의 일정한 길이의 비율을 앞으로는 닮음비라고 부를 겁니다. 닮음비, 이건 명사라 닮음비예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포개었을 때, 확대나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점, 당연히 대응점, 포개어지는 변, 대응변, 포개어지는 각, 대응각,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합동일 때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합동일 때도 이렇게 포개어졌을 때 완벽히 포개어지는 위치를 꼭지점의 순서를 잡아서 써야 되듯이 닮음도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합동 쓰는 거와 똑같이 확대나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대응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써야 되고, 그럼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닮음인 걸 확인했어 내가. 그럼 닮음의 기호, 합동을 이렇게 세 줄 쓰잖아요? 합동이죠? 두 줄은 뭐예요? 두 줄은 뭐예요? 같다. 뭐가 같다? 넓이가. 넓이 같다. 두 줄은 넓이 같다. 세 줄은 합동이다. 그 다음에 닮음은 영어에 similar에 또 있죠. similar의 줄임말이 앞에는 S자를 이렇게 가운데 쓰고 싶은데 잘못 쓰면 알파벳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저 S자를 이렇게 눕혀 놓는 거예요. 이렇게 S자를 왼쪽으로 잡아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호를 쓰게 되면 A와 D가 포개어지고 B와 E가 포개어지며 C와 F가 포개어지는 관계에 있는 서로 닮은 도형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AB의 대응변은 D가 되고 BC의 대응변은 EF가 되고 AC의 대응변은 DF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비율은 항상 일정한 그 길이비를 유지하며 그 길이비를 우리는 닮음비라고 말한다. 아셨죠? 1-2번 네, 1분 드릴게 해보세요. 1-2번 항상 닮은 도형. 항상 닮은 도형이 되려면 어떤 형태든 간에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모양은 똑같아야 돼. 그럼 직사각형 두 개 항상 모양 똑같아? 아니잖아. 이게 뚱뚱한 직사각형이고 홀쭉한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두 직사각형끼리 크기와 관계없이 모양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두 원은 맞죠. 크기와 관계없이 원의 모양은 항상 일정하게 똑같으니까 니은은 맞는다. 두 직각삼각형도 다 다르죠. 어떤 거는 45, 45 직각삼각형, 어떤 거는 30, 60 직각삼각형,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두 이등변 삼각형 마찬가지죠. 이등변은
뭐 70, 70, 40 이렇게 되는 직각 삼각 이등변이 있는 동시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 뭐 80, 80, 뭐 2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보기는 어렵죠. 두 마름모 아니죠. 마름모도 이렇게 약간 뚱뚱한 마름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마름모는 굉장히 홀쭉하죠. 이렇게 막 홀쭉한 마름모. 모양이 똑같을 틀리 없어요. 두 정사면체 정자부터는 다 네, 닮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비읍과 니은이 정답인 거죠. 근데 여기 빠져 있는데 참고로 뭐 이런 것들이죠.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는 항상 닮은 도형이죠. 왜냐면 각도가 늘 모양이 같다는 뜻은 각의 크기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두 직각 이등변은 생각해보면 90, 45, 45로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각이 항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닮음일 수밖에 없고요. 또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네, 얘도 항상 닮은 도형이죠. 뭐 그렇지 않나요? 중심각이 같고 반지름 길이만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럼 조그만 반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이런 부채꼴이 있어. 중심각이 20도예요. 근데 반지름이 5짜리가 있고 반지름이 10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채꼴과 큰 부채꼴은 당연히 2배의 관계에 있는 1대2의 관계에 있는 닮은 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닮음이고 그리고 뭐 9는 공이잖아요. 원이 닮은 도형이니까 9도 닮은 도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닮은 도형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도형이다. 라는 이거 안 썼네요. 두 정다각형. 여기 아까 정사면체 있었잖아요. 입체 도형도 네, 정다면체 있죠. 정다면체도 당연히 닮음이지만 다각형도 다 닮음이에요. 정삼각형끼리 닮은 도형, 정사각형끼리 닮은 도형.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항상 모양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여기까지는 괜찮죠? 닮음의 성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길이 B는 일정해야 됩니다. 비율 자체는 일정하게 모든 변마다. 이쪽이 1대2면 이쪽도 1대2, 여기도 1대2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각의 크기는 비율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같아야 됩니다. 얘가 막 30도, 그럼 얘도 30도. 여기 80도, 그럼 얘 80도. 남아있는 각은 60도겠죠? 아닌가요? 70도인가요? 이거 70도? 그럼 얘 70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평면도형의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로 두 도형의 닮은 비를 작성한다. 그래서 여기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쪽 길이가 3이고 이쪽 길이가 6이에요. 그럼 이 길이 4일 때 이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길이 비가 성립하면 그 길이 비는 나머지 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을 풀면 되는 거죠. 1대2로 바꿔 풀어도 되고 1대2는 4대 x. 그래서 비례식을 풀다 보니까 x는 8이 된다. 혹은 이렇게 2배? 그럼 얘도 2배. 이런 느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뭐 단순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입체도형 여기도 여기까지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체도형의 닮음의 성질은 입체도형도 닮은 도형이 있고 닮은 도형의 위치에 놓일 수 있고 대응변에 대응하는 모서리 얘랑 닮음이라면 여기 모서리와 대응하는 모서리는 여기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의 닮은 비율은 그대로 나머지 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일정하게 비율을 성립하며 대응하는 면, 위에 있는 면과 이쪽 위에 있는 면은 닮은 도형의 관계에 놓인다. 오른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도 결과적으로는 각각 닮은 도형이 성립한다. 입체도형의 닮은 비는 모서리의 길이 비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작성한다. 건너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는 조금 봐야 되는데 닮음인,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고 있어야 돼요. 닮은 도형이어야 돼. 근데 길이 b가 m 대 n이면 그 길이 b를 통해서 넓이 b는
제곱배가 되고 이 책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책 있으니까.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부피의 비는 그 길이 비에 혹은 닮은 비에 세제곱배가 된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하면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 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길이 비나 닮은 비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닮은 비는 1대 2가 될 텐데 이 도형의 둘레비를 구하라면 둘레 비도 실제로 둘레도 길이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 둘레는 4, 이 둘레는 8, 4대 8 약분하면 1대 2. 1대 2는 실제로 길이 비랑 일치하죠. 둘레도 길이기 때문에 둘레 비는 실제로 닮은 비와 일치합니다.